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쉽게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와 처방을 내리고 10억대 실손보험금을 챙긴 한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황토길이 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계곡 피서지로 이름난 북구 대천천. 물이 불어나는 장마 직후 피서객이 몰릴 걸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쉽게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부산 지역 분양 시장 성적표는 낙제 수준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단지. 모든 단지에서 완판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높았던 지역이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서부산 개발 핵심 프로젝트인 에코델타시티에서조차 아파트 미분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등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도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미분양이 5천여 세대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천 세대를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14곳에 총 3,800여 세대. 이 중 1순위 청약에 청약 통장이 몰린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3곳을 제외한 11곳은 분양 물량을 1순위로 채우지 못했고 8곳 아파트 단지는 청약 통장이 100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접수된 1순위 청약 통장은 모두 5,400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상반기 분양 시장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이 이처럼 냉랭한 이유 중 하나로 고분양가를 꼽았습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가 7억 원대에 육박하다 보니 무주택자들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이 미분양의 원인은 이제 입지와 이제 비교해서 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가격들이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일반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는 이제 한 2배 이상 높은 가격이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분양 자체가 또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간 분양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분양가 등으로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의 위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와 처방을 내리고 10억대 실손보험금을 챙긴 한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자 대신 베개를 고주파 치료기에 넣는 등 허위로 진료 기록을 만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일상복 차림의 한 여성. 당일 입원한 것으로 해놓고 여성의 모친이 치료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환자복을 입은 또 다른 여성. 병원에서 고주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남편이 대신 마사지를 제공받습니다. 환자들에게 공진단이나 피부 미용 등을 제공하고 고주파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한방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유치한 환자들을 상대로 그분의 실손보험 잔여 한도액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한도액 범위만큼 비급여 양방 처방을 하고 그 금액만큼 한방 약제나 마사지 등을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받아가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70대 의사를 고용해 양방 진료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 처방과 입력은 간호사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가짜 환자 96명을 상대로 138회의 허위 진료 기록을 꾸며 실손보험금 9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주파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기 자체에 치료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고주파 치료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베개를 올려놔놓고 고주파 기계를 돌려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또 의약품을 독점 구매하는 대가로 공급업자로부터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4배가량 부풀려 판매한 약제값은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상담본부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96명 등 10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면서 부산 지역 지자체들 역시 너도나도 황토길 조성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비온 뒤 황토길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만든 길이 오히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유행처럼 만들기만 하고 운영 관리는 소홀해 황토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봄 부산 해운대구가 장산 계곡에 만든 황토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길이는 150m. 비가 온 후지만 바닥이 평탄하고 이물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배수로를 내고 매일 쓸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비가 내리면 방수포를 덮어 황토를 보호합니다. 좀 잠이 잘 오더라고요. 뒤에 요각질 생기니까 안 생기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당도 내려간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좋으니까 저 매일 와요. 금정구 회동수원지 주변에 조성된 황토숲길. 10여 년 전인 지난 2013년 준공됐습니다. 길이만 1km가 넘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황토길이 쑥대밭이 됩니다. 일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막 너무 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좀 못 걷고 이러던데 작년 9월달인가 한번 또 흙을 갖다 덮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한 4, 5일 동안 이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 못 다니게 해가지고. 숲길 전체가 황토다 보니 우회로가 없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질퍽한 황토길은 맨발이나 신발이나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 황토길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특히 이 같은 경사로를 내려올 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구청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지만 지늘게 덮여 더욱 미끄러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물질도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황토길. 관리가 부실하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대천천은 도심 속 계곡 피서지로 유명합니다. 장마로 계곡물이 불어난 직후 무더위와 함께 방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피서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피서기간 하루 2, 3천 명이 찾고 있는 북구 함영동 대천천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고 1급 수질에 수심이 깊지 않아 매년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장마 기간 계곡물이 불어나는 데다 장마 직후 닥칠 폭염, 학생들의 방학까지 겹치면서 7월 중순부터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 대천천은 곧바로 출입이 통제됩니다. 호우주의보나 호우특보가 뜰 경우에는 대천천 출입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계곡이다 보니까 갑자기 분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안전요원들은 비가 오나 안 오나 상시 현재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물놀이 안전을 위해선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2명이 배치됐고 대천천 약 4km 구간 17곳에는 구조함 등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몇 해 전 애기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북구는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기수 자체에서는 이제 사망사고 나서부터는 거기서는 물놀이를 못하게 그 안전선을 해가고 현수막을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가고 이제 군데군데 대체전에 가보시다 보면 구조 함이라 해가지고 튜브하고 이제 구조에 필요한 그런 함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물이 불어날 경우 수심은 학생 키를 넘기는 1.8m까지 차는 곳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안전요원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이 모두 바위인 만큼 뛰어내리는 등의 행위는 금물입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뛴단 말입니다. 물은 이 정도뿐이 안 차는데 거기서 다이빙을 바로 뛰면은 관계가 없는데 꼭 애들이 장난치면서 뒤로 이래가지고 확 뛰고 그렇거든요. 그럼 바위에 부딪힐까 봐. 그러고 이제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바위는 사실. 북구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와 튜브 등을 무료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서지에서의 흡연과 애완동물 관련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커피도시 부산을 알릴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 씨를 위촉했습니다. 폴킴 씨는 앞으로 1년간 커피도시 부산 홍보대사로서 커피 여행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대한민국 최초의 커피 음용도시 부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는 커피 여행 다큐멘터리 커피 한잔 할래요를 제작해 오는 9월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월부터 경계선 지능인 일경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제과 제빵 디저트 국가 자격증반 등 2가지 과정으로 전 단계 과정 실습을 통해 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일반인과 경쟁해야 해 취업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앞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고령자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의 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응이 시큰둥해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가드레일이 처참하게 부서졌고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년 운전 경력의 68살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에서는 수영구 팔도시장 인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할머니와 손녀가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지난 2019년 전체의 14.5%에서 지난해에는 21.2%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6%인 74만여 명.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43.67%인 32만여 명에 이릅니다. 부산경찰청은 먼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과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운전자 차량의 고령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보행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적색신호 표시장치와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 보행신호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보행자 관리 중에 있으며 교통예경 활동 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 단속을 및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의료기관과 임용업소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여 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참여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차가 아니면 이거 먹고 살 생계가 안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는 왜 안 되죠? 무엇을 해먹을 짓이 없잖아요. 운전마저 해버리면 이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생계가 안 되는데. 날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칫 고령층 이동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원한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 연합대학은 부산 지역 11개 문화예술 분야 기관과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약을 지난 8일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문제 해결형 현장 실무 교육을 위한 협동 수업과 환경 구축, 산업계 요구형 프로젝트 기반 공동 연구 추진 등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대학은 향후 글로컬 대학 사업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필드 캠퍼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더욱 촘촘한 늘봄학교 운영에도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2년간 학력 신장과 아침 체인지를 통한 인성교육,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취임 초 대비 교육정책 만족도 12.2%포인트 상승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2년이 부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한다름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었던 우수한 정책들은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부산 교육을 탈바꿈시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 교육감은 남은 2년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별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반기 문을 연 부산 항공고를 시작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직업계고 개편에도 속도를 냅니다. 또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와 정관에는 늘봄 전용학교를 설립하고 주말 늘봄학교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6개월이나 빠른 지난 3월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2시간 무상 학습행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놀이, 수학 등 양질의 학습행 늘봄 교육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 보급하여 수준 높은 학습행 늘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등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줄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의 법정동 명칭을 전국 첫 외래어 동명칭인 에코델타동으로 지으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는 이 동명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지으려 하자 이를 의결해야 할 의회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에 새로운 법정동을 신설하고 그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지으려 했습니다. 구는 부산시를 거쳐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했지만 외래어 법정동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지능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 승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에코델타동을 다시 추진합니다.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지은 뒤 법정동 승인에 다시 도전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동은 지자체 조례만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에서 조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에선 반대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구 의회 박상준 의원은 에코델타동 명칭 강행은 정부와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기간에 대한 독단적 행정이랑 무시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제 여론에 대한 무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회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 자체도 없었고, 특히 동명칭이 없어 빚어지는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등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등기 절차도 지연이 될 거고, 처음부터 이제 에코델타동에 대한 이제 법정도 외래를 사용 안 했었으면은 행안부에서 이제 승인이 끝나고 행정적으로 다 문서에 작성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되는 2027년쯤 행정동 명칭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가 부산 사하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복합센터에는 도서관을 비롯한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한자리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실용 한국어 수업 시간, 학생들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 사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두 곳의 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던 사하구 가족센터가 하단 복합센터의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지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원화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센터뿐 아니라 하단 도서관도 복합센터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사하구지경 공공도서관으로 체험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탁 트인 조망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없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생겨가지고 특히 저희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일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합센터가 부산 사하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단 유수지에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오늘 사하구 주민들께서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시고, 도서관과 가족센터뿐 아니라 공동 육아나눔터와 생활문화센터도 하단 복합센터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하단 복합센터. 이 문화 복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